안녕하세요. 중급 성서 히브리어 강좌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동사의 시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영상 클립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또 다른 영상 클립은 이제 문법, 특히 이제 동사를 이제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동사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형태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바로 형태로 구분을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완료형, 미완료형 이런 이제 용어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히브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형태로 기억을 해야 또 기억에 좀 잘 남고요. 그래서 형태로 이 분류하는 그 다음에 형태로 이제 동사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로 분류해본 이제 동사의 시제가 되겠어요. 자, 어떤 형태로 우리가 동사의 시제를 이제 분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까탈이라고 하는 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문법책 같은 걸 보면요, 동사 변화를 보는 샘플로 보는 이제 동사 변화를 이제 우리가 암기할 때 보통 까탈, 이끄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까탈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보통 많이 써요. 이것이 일종의 좀 문법책의 컨벤션입니다. 어떤 습관처럼 계속해서 되어 오던 건데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뭐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리고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동사도 아니고 이제 아람어에서 나타나는 동사긴 한데요. 뭐 아무튼 이거는 그냥 컨벤션입니다. 지금까지 뭐 기존의 많은 문법 서적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용어들도요 거의 굳어졌어요. 예, 거의 굳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이제 성서 히브리어를 기초로 배우셨던 분은 이것이 바로 완료형이라고 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까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이 완료형이라고 불렸던 이 폼을 까탈 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주어의 행동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어의 행동이 완료되었다,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동사가 변화를 하는데요. 그 변화의 요소가 바로 글자 뒤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근 뒤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참고로 이 자료는요, 제가 이제 유튜브 내 링크를 제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잠깐 내려보면 여기 보면 Practical Basic Biblical Hebrew라고 되어 있는데, Practical라고 하는 분이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놔가지고 아주 엄청 깔끔하게 차트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올려놨습니다. 페이지 수도 251페이지나 되고 굉장히 알파벳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제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는 못하고 이분 사이트에 링크를 공유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받아 놓으시고 뭐 핸드폰 글자 큼직큼직 하니까요, 만약에 핸드폰에 놓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건 여기는 이제 칼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퍼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퍼펙트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이제 까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겁니다. 자, 까탈이 뭐냐면요, 보세요. 3인칭 남성 단수를 바로 까탈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1인칭 내 중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동사,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는 그 기준이 3인칭 남성 단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근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잘 염두에 두시고 히브리어 동사 변화를 할 때에는 무조건 3인칭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까탈형의 동사는 뭐냐면 그 변화 요소가 바로 어근 뒤에 온다.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변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인칭을 나타내는 인칭과 성과
수를 나타내는 그 변화형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미 이제 중국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뭐 많이 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까탈, 까틀라, 까탈따, 까탈트, 까탈띠, 까틀루, 끄딸템, 끄딸텐, 까탈누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가 죽였다, 그녀가 죽였다, 너가 죽였다의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여러분들 그 이런 동사 형태들, 일반적인 칼 동사 형태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strong, 강동사,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동사들의 리스트를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2인칭 남성 복수와 2인칭 여성 복수에 있어서 바로 여기 모든 건 다 까탈티, 까틀라 뭐 이런 식으로 읽이는데 요 같은 경우는 요 쉐바모에 붙어가지고 끝탈템, 끝탈텐이라고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하실 건 없는데요. 그래도 일종 뭐 처음부터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요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형태만 개괄적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어떤 의미고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된다 이건 나중에 또 나누기로 할 거고요. 오늘은 개괄적인 형태만 우리가 좀 훑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크트럴 폼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문법책에서는 보통 미완료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폼이 되겠습니다. 이크트럴 폼. 요거는 주어의 행동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어의 행동이 완료되지 않고 일종의 계속 반복된다거나 미래형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 요소가 까탈 형태에는 변화 요소가 글자 뒤에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 끝을 보면 바로 변화 요소가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이제 접미어 변화라고 하고요. 이걸 접두어 변화라고 합니다. 한번 보죠. car perfect, car imperfect strong. 네. car imperfect strong이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칼 미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크톨 폼이라고 이제 명칭을 부를 겁니다. 여기가 기본형이 이크톨 폼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빨간색이 아까는 뒤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하고 뒤하고는 같이 옵니다. 같이 와요. 요거 형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미완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크톨 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접두어입니다. 예. 접미어는 일부 폼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폼의 특징을 설명할 때는 모든 형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을 뽑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제 접두어 변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크톨, 티크톨, 티크톨, 티크텔리, 엑톨, 이크텔루, 티크텔로나, 티크텔루, 티크텔로나, 니크톨. 이렇게 읽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중요한 부분도 한번 보시죠. 여기 3인칭은 요드. 예, 3인칭 남성 단수 요드 있고요. 3인칭 남성 복수 요드가 붙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3인칭 남성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요드가 앞에 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인칭 여성 단수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3인칭 여성의 단수 같은 경우 이게 T가 붙어요. T. 그죠? 그 다음에 3인칭 여성 복수에 있어서도 여기 T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공통된 특징을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인칭 남성 같은 경우에 역시 T가 붙어 있죠. 여기 밑에 2인칭 남성 복수 같은 경우 역시 T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인칭 여성 복수 같은 경우에 이제 T가 붙어 있죠. 2인칭 여성 복수 같은 경우에 T가 붙어 있고 전면에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인칭 여성 복수 역시 T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칭 공통 단수라고 하는데요. 1인칭은 남성, 여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인칭 공통 복수는 니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여러분들 성서 히브리어나 뭐 현대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좀 배우신 분은 대충 아시겠지만 1인칭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요거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1인칭 같은 경우는 1인칭 단수 나를 표현할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다음에 복수는 아나후 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인칭 같은 경우는 이 알렙이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인칭 복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눈,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형적으로 이러한 것과 이제 문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단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외우는, 익히는 이제 노하우를 만들어 놓고 그거대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미어 부분을 볼까요? 전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칭 여성 단수는 티크텔리 뒤에 요드가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2인칭 남성 복수랑 이렇게 구분됩니다. 2인칭 남성 복수는 티크톨, 2인칭 여성 복수는 티크텔리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3인칭 남성 복수. 자, 남성 복수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붙는 남성 복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붙는 전미어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성 복수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크텔루, 그 다음에 티크텔루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성 복수 같은 경우는요. 여성 복수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티크텔로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 시어라든지 고대 히브리어라든지 이럴 때 등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는 요 3인칭 남성 복수와 3인칭 여성 복수가 함께 이 형태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인칭 남성 복수, 2인칭 여성 복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는 2인칭 남성 복수의 형태로 함께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나 이게 붙은 거는 약간 이제 부차적인 의미 내지는 그다음 어떤 시어라든지 고대 히브리어라든지 굉장히 드문 형태에서 특별한 형태에서 나타나는 형태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보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익혀집니다. 이거를 제가 이런 동사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울 때 제 경험이나 뭐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를 계속 외우려고 이크톨, 티크톨 이게 외우려고 하나에다가 집중하시기보다는 이걸 전체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크톨, 티크텔리, 이크텔로, 티크텔로나, 니크톨. 전 좀 빨리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걸 천천히라도 계속해서 눈으로 이걸 전체를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개별적으로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좀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익숙해진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뭐 100% 내가 뭐 외우겠다 라기보다는 뭐 요즘 성경 소프트웨어 좋은 것도 있고요. 다 분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친숙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딱 봤을 때 느낌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인지. 적어도 이제 까탈 폼하고 이크톨 폼은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이크톨 폼이 있습니다. 바이크톨은 뭐냐면, 자 보세요. 접속사가 붙고 그 다음에 이크톨 폼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요 이크톨 폼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까탈 폼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예, 재밌죠? 자, 바이크톨이라고 하는 폼은 까탈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물론 약간의 기능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같은 기능을 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verb consecutive라고 돼 있어요. 보통 이제 verb 연속법 내지는 verb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 그러니까 verb convertive인가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 그냥 있는 형태로 바이크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톨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바이크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세요. 미완료 이크톨형에다가 바를 붙이는 겁니다. 이슈모르에다가 바이슈모르. 이슈모르라고 하면 he will observe라고 하는 그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지만 바이슈모르 하면은 그가 지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즈코르 하면은 그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지만 바이즈코르 하면은 그가 기억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과거가 미래가 과거로 변화하는 듯한 그러한 효과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바가 붙어가지고 변화하는 변화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괜히 이렇게 했네요.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이크톨 폼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여기 변화 형태 보시면, 요 위가 낫겠네. 이게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바가 붙고 옆에 다게시가 붙었어요. 빨간색을 보세요. 바가 붙었고 옆에 다게시가 붙었습니다. 예.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 터에서 바가 붙고요. 다게시가 붙네요. 요게 이제 정식적인 바이크톨 폼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런 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건 베이크톨입니다. 베이크톨. 이건 바이크톨이고 베이크톨입니다. 일단은 그 모음이 쉐바 베고요. 그 다음에 다게시가 없는 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접속사 플러스 이크톨 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이크톨 폼이라고 했어요. 그죠? 바이크톨 폼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죄송합니다. 바이크톨 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가 죽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적으로 우리가 잘 예민하게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모음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다게시가 붙어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베이크톨이라고 해서 접속사 여기 있네. 그럼 이것도 바이크톨처럼 해석해야 되겠다. 아니죠. 형태적으로 구별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좀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좀 민감하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베카탈, 그 다음에 이거는 이크톨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굳이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크톨은 이제 죄송합니다. 까탈은 과거 형태를 보통 이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카탈하면은 미래 시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카탈 같은 경우는요, 바이크톨과는 달리 뭐 다른 형태적인 뭐 특징이 없어요. 그냥 까탈형에다가 접속사 베라고 하는 뭐 지극히 정상적인 형태의 이 접속사를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크톨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이크톨하고 베이크톨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별할 때는 문맥, 컨텍스트를 따져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 형태가 있습니다. 분사 형태. 변화형이 명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사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분사를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part죠. 예. participe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명사와 동사의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서술형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뭐 나중에 시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분사 형태다라면은 쇼메르 죄송합니다. 여기 쇼메르 요게 사실 이제 분사입니다. 샤마르 동사의 분사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샤마르는 이제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요거 자체가 뭐 지킨다 서술형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후 쇼메르 하면 그가 지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킨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쇼메르 이렇게 뭐 이런 단어는 성경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굳이 만들어 보자면 쇼메르 하면은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쇼메르는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쇼메르는 서술형을 씁니다. 지키는 자가 지킨다.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지만 아무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분사가 보통 명사의 의미를 가질 때는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요. 또 동사 서술형 동사로 이제 사용이 될 때는 다양한 시제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모두 다 형태로 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사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물론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다른 동사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분사입니다. 동시적인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분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시제를 다룰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수 변화는 있지만 인칭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형이 결국 명사 변화와 이제 동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participle이 네, 없나요? 있습니다. 네. 여기 2번, 20번 했었네요. 자, 보시죠. 요게 자체가 명사 변화랑 동일한 변화 형태를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인칭이 없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없고, 남성, 여성, 단수, 복수,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텔, 꼬틀림, 꼬텔렛, 꼬틀롯. 이렇게 말합니다. 꼬텔, 꼬틀림, 꼬텔렛, 꼬틀롯. 그 다음에 꼬틀라라고 하는 부가적인 또 형태가 있지만 이 형태는 거의 나오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네 가지 형태만 일단 주요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형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크톨 폼을 다 외우셨으면 이것은 보너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2인칭 단수 복수 명령형이잖아요.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인칭 단수 복수 이크톨 형태에서 글자 앞에 있는 변화 요소 접두어를 제거하면 바로 명령어가 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아까 이크톨이었잖아요. 이크톨. 예, 끝톨 이렇게 됩니다. 끝톨. 간단하죠. 죄송합니다. 이크톨이 아니라 2인칭 남성 복수니까 티크톨이었죠. 티크톨에서 T를 빼고 그냥 끝톨만 남는 겁니다. 2인칭 여성 단수 티크텔리에서 T를 빼고 끼틀리 이거만 남았죠. 2인칭 남성 복수에서 티크텔루에서 끼틀루 이거만 바뀝니다. 2인칭 여성 복수 끝톨레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미 트가 있었어요. 그죠? 그것만 빼버리면 자연스럽게 명령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죠? 네. 그래서 여기 2인칭에 해당하는 거에서 요 접두어만 끝톨, 기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t만 쭉쭉쭉쭉 빼주면 바로 명령형 복수가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문형 부정사와 이제 절대형 부정사가 있는데요. 자, 부정사라고 하면 어떤 이제 의미냐면,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저 infinitive construct고요. infinitive absolute입니다. 제가 이걸 잘못 써놨네요. 이거는 제가 다시 제 블로그 노트에서 이제 수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infinitive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무한도전을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무한도전의 영어 제목이 infinitive challenge입니다. infinitiv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무한하다, 뭔가 기능이 한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동사적인 형태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자기 마음입니다. 문맥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용되는 형태가 바로 부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폼이 바로 이 부정사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 친구는 변화형이 없어요. 어떤 인칭이나 어떤 주어가 나와도 똑같은 단일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문형 부정사와 절대형 부정사가 약간 뭐 다른 기능을 가질 때도 있고요, 같은 기능을 가질 때도 있고, 이 두 개의 어떤 의미적으로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문형 부정사 형태, 절대형 부정사 형태가 뭐다, 요거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까요? infinitive form이 car infinitive constructor form입니다. 자, 보세요. 끝톨입니다. 끝톨. 뭐 어렵지 않죠? 끝톨. 아까 저거 폼이랑 같죠? 미완료형에서 이 끝톨 폼에서 이 끝을 보면서 이제 요들 뺀 겁니다. 끝톨. 예. 명령형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이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복되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절대형 부정사 absolute form, 이거는 까톨입니다. 까톨.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요 밑에는 이미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린 거고요. 단 한 가지 뭐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 그러면 요 바이크토라고 까탈이 동일하고 베카타라고 이크톨이 동일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두 개 각 폼들은 어쩔 때 사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까타를 사용하고 어쩔 때는 바이크토를 사용하고, 어쩔 때는 이크톨을 사용하고, 어쩔 때는 베카타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일반적인 규칙은 뭐냐면요, ve가 붙어있는 형태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하나 보죠. 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랩 성경 들어가시면 한번 예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까탈 형태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까탈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장 맨 앞에 아니라 문장 중간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바이오메르 누르면 여기에 바이크톨 폼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문장 맨 앞에 나올 때는 바로 요 바이크톨 폼이 나오는 겁니다. 혹은 베카탈 폼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도 바이아레, 그러니까 여기도 바이크톨 폼이 나오고, 밑에도 바이크라, 이게 또 바이크톨 폼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크톨 폼이 나올 때는 문장의 동사, 근데 일종의 그 글 쓰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의 맨 앞에 이 동사를 만들어 놓을 때는 바로 바이크톨 폼을 쓰고, 문장의 중간에 동사를 넣을 때는 일반적으로 까탈이나 이크톨 폼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쓰임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좀 더 동사 시제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본문 읽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